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좀 이상하다. 자리 감당을 못해서 오왕좌왕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 조상호 말씀을 들었죠. 한 달 남짓 만에 이 법무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 보좌관으로 갔는데 아마 이재명의 방탄과 다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런데 오늘 또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은 국정상황실장,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장이 갑자기 교체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무슨 그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이 한 달 만에 옮겨가고 국정상황실장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국정상황실장이 한 달 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죠. 자리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임명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교체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최초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 자,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조직 개편안을 처음에 이재명이 그 집권하고 나서 발표를 하면서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서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컨트롤 그러니까는 그 국정상황실을 더 확대 개편했다. 그리고 송기호가 그 임명이 됐죠. 국정상황실장으로. 그런데 송기호는 민변 출신이고 국제통상위원장,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주로 통상 문제 전문가인데 왜 이 사람은 국정상황실로 배치를 했을까? 그때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은 말 그대로 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이렇게 올라온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이 전체적인 위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아주 전문적, 그러니까 고도의 정부적 판단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민변의 통상본부장을 했던 인물을 앉히니까 다들 의아해했죠. 그 배경이 뭘까? 뭐 배경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국정상황실장은 과거에 이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인물을 앉힙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가령 문재인 때 윤건영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전혀 좀 뜻밖의 인물이 앉아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동절 하기도 했는데 한 달 만에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또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았겠죠. 추천을 받았는데 앉혀보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또 바꿔버리는 이런 아마추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선우, 이진숙 이런 사람들뿐이 아니고 장관급들뿐이 아니고 곳곳에서 지금 막 구멍이 나고 있죠. 지금 오늘 어제 계속 이 논란입니다. 가령 최동석이라고 인사혁신처장을 시켰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최근 한 유튜브에서 이재명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극도 야천 발언으로 화제가 됐죠. 이재명은 하늘이 낸 인물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인사혁신처장으로 떡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말들이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자, 문재인을 향해서 문재인은 무능한 인간이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친문계에서 또 발끈하고 있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싸느라고 그 성추행 사건은 기획된 사건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2차 가해 논란도 일어났던 그런 인물들인데 그건 인사검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하늘에 낸 인물이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니까 인사혁신처장. 그전에 김준혁인가요? 뭐 정도대왕 같은 분이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 공천 주고. 이부자리 막 펴주고 하니까는 강선우 끝까지 지켜주고 충성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구멍이 숭숭 나는 것이고 이것들이 다 쌓이면서
지지율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있죠.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됐었는데 정규재 씨가 추천을 했다. 그 뭐 국민통합이라고 하니까는 정규재 씨가 내가 한 사람 추천하겠다고 해서 과거에 우파 진영에 있던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또 자리에 욕심이 나서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아니면 묻어버리고 가서 이제 비서관 역할을 좀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강준욱을 또 오늘 사퇴시켰습니다. 강준욱은 20대 대선이 진행 중일 때 2022년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이 들어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보일 게 안 보이는 건 이재명, 재인할 때 이재명 지옥 보내기에 대한 마음속 열망이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망이 오류를 만든 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재명 지옥 이런 지옥 보내기 이런 말을 썼던 인물인데 뭐 그 정재열 씨가 그걸 알고 추천했는지 어쨌든 이재명이 덜컥 그걸 받아들였다가 이런 글들이 막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는 결국은 사퇴시켰습니다. 지난 3월에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다수당의 행포를 참을 수 없어서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를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는 일단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 같은 정말 이재명 정부의 한계를 보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상황의 이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제가 이재명이 이상하다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 오늘 폭우 피해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라. 자, 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용산에서 브리핑을 했죠. 공직 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백경현 구리시장, 경기도 구리시장이 야유회 행사에 참석했다. 집중호우가 내려서 경기도 북부 일대에 호우 피해가 막 잇따르는데 백경현 구리시장이 야유회에 참석을 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열창을 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다. 같은 시간 구리시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이어져서 공무원들이 비상대기 중이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났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는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 이재명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눈앞을 떠나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대해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는. 집중호우 초기에 우리 국민 4명이 그때 사망을 하고 5천 명이 대피를 하는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이재명은 용산에 간조로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불러서 파한대소를 하면서 감자전, 굴전, 순두부로 만찬을 했죠.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게 만찬을 하면서 파한대소를 했고 이 상황이 바로 4명이 사망을 한 그날 밤입니다. 5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한. 그래서 비가 온다고 했는지 감자전, 굴전, 순두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용산에서 브리핑할 때는
뭐 주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마시든 안 마시든 그러면서 했던 말이 현장파 이야기였죠. 오원식이 이재명에게 또 어떤 아첨을 하느라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는 같은 파입니다. 무슨 파? 현장파. 현장에 나가서 살피는 현장파입니다. 그런데 현장파들이 그 폭으로 난리가 나는데 저기서 만찬을 하면서 감자전 먹으면서 파한대서 하고 우리는 현장파다. 현장에는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해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뭐 음주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 여기는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행동하는 현장파라고 하면서 현장에 안 나가고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 과연 누가 누구를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합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제가 이것은 좀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너무 많다.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도 많고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례도 너무 많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극단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수사받고 대장동 때부터 고 김문기 씨를 시작을 해서 너댓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전형수 비서실장은 전 비서실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이제 좀 내려놓으시라. 정체를 내려놓으시라.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풀리지를 않고 있죠. 여전히 몇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본인이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부채의식이나 부담이나 물론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장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심성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어쨌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어차피 내가 이상하다고 했으니까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동명이인인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낙마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속 이재명하고 대립각을 세웠죠. 그때 이재명이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내란 3개의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할 때 그때 이재명 면전에서 이거는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고 그다음에 나의 임기 보장해달라. 방통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막 부대쳤죠. 부대쳐서 국회에 가서 또 부대치고 해서 결국은 국무회의 참석하지 마. 이재명이 그렇게 했죠. 무슨 집권자가 그렇다고 국무회의 배제했는데 오늘 더 황당한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숙에 대한 보복. 뭐냐. 이게 정말 기사를 보면서도 이게 사실일까 싶은데 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 신청건이 여름 휴가 신청건이 지난 18일 13시 44분 대통령실로 상신되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 휴가 가지 마 했다. 대통령실은 장관급 공직자의 휴가 상신과 반려 방침을 반려를 결정을 하는데 그걸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정부 여당의 방송법 처리 등을 놓고 이재명과 신경전을 벌여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어떻게 이런 지시를 내릴 수가 있죠. 휴가 가지 마. 명분은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론 이제 뭐 그 KBS 이런 데서 하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걸 다 관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방통위 업무를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방통위 업무 못합니다. 지금 혼자 1인 체제입니다. 원래 5인 체제인데 국회목 민주당이 다 임명 안 하고 이재명이 또 대통령목 임명 안 하고 그래서 좀 1인 체제입니다. 방통위가 역할이 그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다가 이 휴가를 가겠다고 했던 게 아마 이달 말인 것 같습니다. 이달 말 휴가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마. 전국적 폭우 피해가 심한 상황이야. 본인은 전국적 폭우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감자를 먹고 파한대서 하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를 감당 못해서 좀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